그래서 말했잖아. 진짜. 나 많이 하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백구십구. 75요. 헐. 74. 아니 그 지금 그냥 저는 안 되게 생각해. 아, 195, 75, 199요. 199, 200. 195도 질문 맞죠? 아닌가? 네. 198하고 199예요? 예. 200. 200, 74. 74, 102. 우와, 왜? 우와. 뭐? 신기하다. 계속 빼. 그래서 좀 넣어도 돼. 또 있나요? 97. 197. 197. 몇 번? 195? 195? 196. 196. 예진아, 다 풀었어? 질문? (74랑) (75는) 둘 다 뭐 아주 간단한데 일단은 가우스라서 시험에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일단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가우스 x분의 x 라고 0 마이너스로 갈 때 요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0보다 조금 작은 값에다 가우스를 취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생각하면 돼요. 질문 누구 질문이죠? 0보다 조금 작은 값에다 가우스 취하면 얼마 나올까? 그냥 그렇게 풀면 돼.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0, x가 0에 아무리 가까이 가도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야. 분모는 마이너스 1로 그냥 정해져 있는 값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x로 보내면 0으로 보내면 되는 거야. 그럼 얼마나? 네. 밑에도 똑같아요. 네. 할 수 있을까 이제? 네.
75번도 마찬가지인데 75번도 이제 A보다 클 때 잡을 때로 나눠서 풀면 돼요. 다만 A가 A의 좌극한이구나. 그리고 마이너스의 값이 존재할 때 요거부터 75번은 fx가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a의 가우스 x죠. 우선은 A2에서의 좌극한이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이 존재할 때잖아요. 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부터 우선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A의 좌극한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요. 마이너스 2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좌극한 우극한을 당연히 나눠야 돼. 가우스 문제이기 때문에 가우스는 좌우극한이 정수에서의 좌우극한이 무조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얘를 해결할 때 좌우로 나눠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x가 2보다 약간 작을 때부터 x가 2보다 약간 클 때 둘 다 해보면 됩니다. 2보다 약간 작을 때 요 값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2보다 약간 작을 때. 이건 누구 질문? 지율이 질문. 지율아,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약간 작아. x가 마이너스 2보다 약간 작으면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제곱하면?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가우스 x를 제곱한 게 아니잖아요. 제곱한 다음에 가우스를 취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약간 작은 수를 제곱하면 4보다 약간 커지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은 수를 의사소통이 잘 안 되죠? 마이너스 2보다 약간 작은 수를 제곱해. 그러면 4보다 조금 커져. 마이너스 2.1 이런 거 생각해. 촌스럽게 그렇게 안 푸는데 그냥 우리는 촌스럽게 풀어도 답만 내면 되니까 마이너스 2.1 같은 거 생각을 해봐. 이거 제곱하면 4보다 좀 커질 거 아니야. 거기다 가우스를 취한 거예요. 그럼 거기다 가우스를 취했으니까 가우스 값은 4가 되겠지. 4보다 약간 큰 값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 약간 작은 수에다가 가우스를 취해주면 마이너스 3 이해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보다 약간 큰 수를 제곱했어요. 마이너스 2보다 약간 큰 수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9 정도 생각을 마이너스 2보다 약간 큰 수 제곱하면 4보다 조금 작죠. 4보다 조금 작은 값에다 가우스를 취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3이죠 3. 빨리 보세요. 3 빼기 a에 마찬가지 마이너스 2보다 약간 큰 수에다가 가우스를 취한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약간 큰 수에 가우스를 취했으니까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아? 그들이 같은 거예요. 그래야 극한이 존재할 거 아니야? 요거 푸는 거다. 그럼 2a고 3a니까 결국 a는 얼마가 나와요? 2a, 3a. a는 마이너스 1 나오나? 됐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나와서 이제 결국에는 얘는 뭐 하는 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좌극한 fx를 구해달라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작은 수를 또 역시 제곱한 다음에 가우스를 취해주고 마이너스 2보다 약간 작은 수를 제곱하면 1보다 약간 커지나? 제곱하면 1보다 약간 커지겠지? 그거에다 가우스를 취했으니까 얘는 1이야.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작은 수에다 가우스를 취한 거예요. 마이너스 2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수에다 가우스를 취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근데 A는 아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실제로 대입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1인가요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냥 쉬운 문제인데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온 지가 이런 문제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봐. 가우스가 문제집에 있던데 혹시 시험에 나올까요? 물어보세요. 선생님들이 정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좀 있어. 일단 가우스는 교육과정에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모의고사나 수능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안 내요. 근데 그 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솔직히 신경 안 쓰거나 그냥 잘 모르셔서 안 내시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두 문제 풀었고요. 102번. A가 1보다 크고요. 이거 참 속에다 갖다 놓으니까 들고 하기도 힘들고 피곤해 죽겠네. 들고 다니면 불편한 거예요. 조만간 패드를 준비해서 패드를 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X 빼기 1분의 X가 어디로 가요? 1이요.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절대값 X 빼기 A 빼기 그리고 A 빼기 1이요? A가 1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절대값이 해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X는 1에 가까이 가요. 근데 A는 1보다 이미 크다고 그랬거든. X는 1에 가까이 간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1이나 다름없는 거야 X가. 에이! 원이 뭐 하세요? 뭐 풀고 있어? 풀고 있대. 그러면 A가 1보다 조금 큰 수니까 얘는 1에 가까운 수고 얘는 실제로 음수가 돼요. 우리 100% 음수입니다. X는 1에 가깝고 A는 1보다 크니까 100% 음수입니다. 절대값을 그냥 마이너스를 달고 벗어야 돼. 절대값 벗어놓고 출발하면 돼요. 마이너스 X 더하기 A 빼기 A 플러스 끝났죠? 정답은 마이너스. 되게 쉬운 문제긴 한데 궁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90번 때 가자. 195번. 과제 미리 공지할게요. 과제는 A 106부터 194 끝까지예요. 106부터 194. 그 다음에 이제 A 단원 남은 문제가 4문제가 남아요. 203부터 206. 요거 금요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아마 지금 지난 시간에 조금 여유 있어서 더 풀어놓으신 분들은 땡큐고 더 풀어놨으면 좋았을 것 같죠. 미리미리 좀 푸세요. 자, 195번. 이거 195번은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예요. 문제가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중요해요. 이런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다. 자, 일단 FG는 그냥 함수예요. 함수 FG. 뭐 연속이다 이런 말이 없죠. 일단 그런 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연속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X 더하기 fx는 gx 곱하기 x 빼기 fx 이렇게 돼 있고 0으로 갈 때 gx 값을 알려줬어요. 그 값을 알려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 빼기 fx x제곱 더하기 fx 이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gx의 극한 0으로 갈 때 gx의 극한은 알려줬고요. fx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주어진 식을
fx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식을 변형을 하는 게 좋아. fx는 이런 꼴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야. 다시 fx에 대해서 묻고 있고 gx의 조건을 줬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fx는 꼴로 만드는 게 좋겠지. 그래서 f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제 해볼게. 이거 전개하면 자, 그래서 fx를 구해야 되니까 fx 없는 거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이 상태에서 fx를 구해야 되니까 fx는 하고 넘길 거야. 그렇지? 넘길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는 g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명시하는 게 좋죠. 근데 일단 단순히 g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구할 거잖아요. 0으로 보내는 극한을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 그것도 곤란한 거거든요. gx가 마이너스 1이 아님을 확인하셔야 돼요. 사실은 얘보다는 얘가 더 중요한 거죠. 왜? 어차피 0으로 갈 때 극한이니까 얘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사실 뭐 괜찮은데 일단 얘가 되게 중요해요. 극한을 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거 어떻게 확인하죠? 저쪽에 4로 적혀 있어.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야. 얘가 4라고 돼 있잖아. 얘가 4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절대 아닌 거예요. 0으로 갈 때 극한은.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거 분모가 0으로 일단 안 가는구나 확인이 됐어요. 그렇지?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분모는 얘는 0으로 안 간다 그랬죠? 그럼 뭐 fx의 극한은 그냥 제로거든요. 제로. 이렇게 되면 fx의 극한 값이 0이잖아요. x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게 아니니까 이게 0으로 가지 않으니까 따라서 x를 0으로 보냈을 때 fx의 극한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어. 여기 x가 있어서 그래. 얘 극한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0, 0, 에이 좀 문제 있죠. 얘도 0, 0, 0, 0분의 0꼴이 돼버렸잖아. 0분의 0꼴이 됐단 말이야. 그치? 맞죠? 그래서 뭔가 변형이 들어가야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0, 0, 0, 0이야. 아유, 0분의 0이야. 극한 못 구한단 말이야. 이대로는 변형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눈다는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는 선택을 여기서 너네가 해줬어야 된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았겠다. 이거를 풀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야 돼. 조금 더 일찍 이 생각을 했어야 돼. 좀 더 일찍.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자 이제 얘를 뭘로 나눠? x로 나눠야지. 괜찮네. 이제 좀 괜찮아졌죠. 따라서 얘를 통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gx분의 gx 빼기 1인데 gx가 어디로 간다고 확인했지 우리? 얘가 4로 간다고 확인했잖아. 그쵸? 둘 다 4로 간다고 확인했잖아요. 4로 갈 거니까 5분의 3 끝났어요. 그래서 정답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의 정답은 얘네들이 둘 다 5로 간단 말이야. 2 빼기 5분의 0으로 가니까 0 더하기 5.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5예요. 알겠습니다. 답이야. 네? 그 PQ가 둘 다 자연수라서
이거 아니야? 왜요? 분모하고 분자가 각각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그럴 리가. 잠깐만. 그러면 안 되는데. 맞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x분의 fx가 5분의 3. 이게 아니에요? 위에 빨간색으로 씁니다. 빨간색으로 쓴 거 구한 게 아니에요? 그걸 그- 2 빼기 5가 아니라 2 빼기 5분의 3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x분의 fx가 5분의 3. 아, 네, 5분의 3인데 왜 5라고 했죠? 글쎄요. 네. 5분의 3. 네, 됐어요. 그래서 5분의 5분의 3이니까 8분의 3? 됐어요, 이제? 7. 네?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 7분의 3이니까 7분의 3이? 7분의 3. 네. 고마워요. 7분의 3이 더이고요. 야, 196번? 진정? 누구 질문? 196번? 저요. 다현이 질문이야? 다현아, 네 이거 마플 교과서 발전 문제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렇지?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조금만 돼요? 다시 해야 돼? 네. 알았어, 다시 할게. 여기다 조그맣게 할게, 이거는. 네. 야, 아이 진짜 리미트 t가 어디로 가요? t가 무한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런 걸 뭐라고 해서 합성함수라고 했죠? 합성함수의 극한. 합성함수의 극한은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일단 t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갑니까? 안에 거가 어디로 가? 속함수가. t가 무한대로 가면 1이요. 1로 가요. 근데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풀 수 있어요. 이거 진짜 기억났어요. 1보다 큰 쪽에서 가는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지가 중요하다. 100. 좀 숫자를 적당히 큰 걸 대입해보라 그랬죠? 100을 넣어보면 101, 200, 101분의 99니까 1보다 약간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f의 1 마이너스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뭐냐면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여진아 이거 되니? f의 t 플러스 1분의 4t 빼기 1 얘도 비슷하게 푸는 거예요. t가 음의 무한대로 가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최고차 개수로 결정이 돼요. 극한은 얘도 4로 간단 말이야. 근데 항상 우리는 이제 방향성 합성함수는 속함수가 위에서부터 4로 가는지 밑에서부터 4로 가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이때도 적당히 큰 수, 음수로서 적당히 절대값 큰 거, 마이너스 100 같은 거를 대입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9분에 100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401이에요. 마이너스 99분에 마이너스 401이면 4보다 약간 크죠. 그래서 f의 4 플러스를 계산해주면 된다. 됐죠? 자, A, 이거는 그냥 마플 교과서 처음에 풀었고 리뷰하면서 풀었고 다시 만났잖아. 항상 얘기했지만 한 번 풀 때 복기를 잘 하셔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 197 지울게. 간단한데 지금 요번 과제에서는 이 1등급 문제들이 다 한 서너 개 정도만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좀 풀만 했거든. A가 0,3이에요. 반지름은 1이래. 반지름 1이고 이렇게 접했다. 반지름은 1이래. 이렇게 접한 상태인데 PH에 제곱하고 PA 얘가 P인가요? PH의 제곱을 PA로 나눠라. 이거의 극한이에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대요. 이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로 나타내면 된다는 얘기죠. X로 나타내면 된다.
자, 이게 이렇게 여러분 문제 그 원이 x축에 이렇게 접하잖아. x축에 접하면 요 반지름의 길이가 y가 되는 거죠. x축에 접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원의 중심하고 같아져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y라는 거죠. 요 길이가. 그렇지? 여기는 1이었지? 요 길이는 1이고. 그래서 요 PA라는 길이는 루트의 두 점 사이의 길이 거리인데 x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인데 얘가 누구랑 같냐면 y 더하기 1과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 y 더하기를 x에 가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지금 y가 x 그렇죠? y가 x에 대한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양변 제곱할게요.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6y 플러스 9예요. y 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1. 그래서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 y 제곱은 당연히 지워지고요. 8y는 x 제곱 플러스 8인가? 맞아요? 네. 그래서 y는 8분의 x제곱 플러스 1이야. 자, 이렇게 y가 그려졌지? 즉, PA의 길이는 y 더하기 1이라네. 8분의 x제곱 더하기 2야. 이게 PA다. 그다음에 PH는 당연히 그냥 x잖아. 그러니까 PA분의 PH의 제곱이라는 건 PA는 이거고요. PH는 x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니까 정답은 8이겠죠. 되게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도형 문제들이 극한에서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은 너무 쉬워. 이런 거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푸는 그 손맛을 봐야 되거든. 이런 거는 스스로 풀어내야 된다. 그래야지. 좀 몇 개는 풀어야지 내가. 그래? 그래서 그냥 뭐 1등급이라고 죄다 질문하지 말고 최대한 풀어봐야 돼요. 198번은 어렵습니다. 극한에서 도형 문제가 대체로 쉬워요. 대체로. 물론 어려운 극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도형 문제가 대체로 쉬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끝까지 붙들어 봐야 돼. 너무 쉽게 손 떼지 말자. 198 FG는 다항함수고요. FG는 다항함수고 x, fx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3이었나? gx 빼기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이런 관계식이 주어졌나봐. 0이 아닌 상수 k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인가요? 2로 갈 때요. 2로 갈 때 fx 빼기 gx예요. 그 다음에 gx 빼기 1인가요? 그 다음에 무한 들어가나요 이번엔? 네. gx분의 x. 이렇게 자 여러분 이건 비교하셔야 돼요. 이건 구분하셔야 되는데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라는 거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하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해야 된다. 둘이 같다고 하면 안 돼. 함부로 같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같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의 극한 값을 계산을 해서 곱한 거예요. 이거에서의 극한값 계산하고 이거에서의 극한값을 계산해서 곱한 거고요. 이거는 곱함수에 대한 극한을 구한 거고요.
얘네들 각각이 A에서 그 극한값이 각각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얘가 A에서 이렇게 엇갈릴 수 있어요. G도 A에서 이렇게 엇갈릴 수 있고. 근데 그들이 곱해져서 같은 극한값을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극한이 존재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만약에 F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F가 A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 그럼 이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는 존재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랑 다른 거를 꼭 인지하셔야 돼. 특별히 이거는 극한 값이다. 극한 값을 계산했고 얘도 극한 값을 계산해서 그 값들끼리 곱한 거예요. 그 값들끼리 곱한 거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곱해서 이게 나왔다는 거는 각각의 극한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거의 극한이 일단 존재한 거야. 존재하지 않았으면 곱셈을 못해요. 일단 극한이 존재한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이거의 극한이 존재하는 거야. 일단 존재는 하는 거예요. 얘도 극한이 일단은 존재는 하는 거야. 존재하는 애들끼리 계산을 한 다음에 곱한 겁니다. 일단 그 사실을 인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차수가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여기서부터는 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차수. fx와 gx의 차수는 2배 차이 나는 거겠죠. gx가 f보다 2배 더 커야지 분수꼴의 극한이 존재할걸요. 차수가. 그죠? 그러니까 F가 만약에 n차면 여기 분들이 왜 이러지? F가 만약에 n차면 G는 2n차가 되는 거예요. 차수가. 오케이? 차수가 2배여야지 이게 극한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일단 알겠어.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해결할까요? 자, 이게 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F가 1차면 G는 2차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F가 얘가 1차면 G는 2차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좌변이 2차식이고요. 우변은 여기가 3차고 여기도 3차인데 3차랑 2차랑 어떻게 같지? 형체가 아니죠. 3창이 지워지면 같을 수 있어요. 3창이 지워지면은 좌우변이 같아질 수 있잖아, 그렇지? 민채야, 왜 자꾸 휴대폰? 아니 연락 지금 받는 게 어딨어? 급하냐? 어우 진짜. 얼마나 급하길래? 자, F가 그럼 2차면 어떻게 될까요? G는 4차거든요. 그럼 4차면 좌변이 우변이 5차야. 좌변은 3차고. 이제부터는 아예 말이 안 되죠. 그지? 지유라. 여기까지 쉬웠는데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져서. 너 이거 풀었니? 네. 풀었어? 1등급 다 풀었어? 99번 빼고. 99번 빼고 다 풀었대. 알았어. 편하게 들어. 자, 여기 1차고 여기 2차 뭐 다 이미 풀었으면 좀 긴장을 놓을 수도 있죠. 여기서 요거가 맞는 거야, 요거가. 그래서 그럼 N은 1차일 거고 G는 2차겠구나라는 거 확정은 이미 됐다. 확정은 됐어. 그리고 확정이 됐고 이쯤 되면은 최고차 계수도 알 수 있게 생겼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1차니까 이 녀석은 3차항이 지워져야만 하잖아. 우변에 이 우변에 3차항이 지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 3차항은 소거돼야 되거든. 소거돼야 되거든요. 사라져야 돼. 지워져야 돼.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있으니까 gx의 2차항 계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따라서 gx는 일단은 어떻게 출발해야 돼?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출발해야 되죠.
gx는 2차인데 개수가 왜지?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이잖아. 그럼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플러스 x 세제곱이 돼야 돼. 그래 x 세제곱이 소거가 되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요 조건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내용이야. 최고차 개수는 알아낸 거예요. 괜찮아? 자,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 천천히 고민해 보셔야 돼. 다시 풀어야 돼요. 꼭 다시 푸셔야 됩니다. 자, 이제 1이 넘어갈게. 자, x가 2로 가니까 일단 여러분을 f2 빼기 g가 0인지 궁금해야 돼요. 0분의 0꼴 이런 거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f2 빼기 g가 0인지 확인부터 해야 돼. 그래서 x가 2일 때, 자, 이 식에다가 x에다 2를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2f2는 여기다 2를 넣었어. 2 곱하기 g 2 넣었더니 어이구 0이네. 따라서 f2 빼기 g는 일단 0이야. 오, 굿. 그러면 분모가 지금 0으로 갔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분자 여기다 2 넣은 게 0 돼야 됩니다. 2 빼기 1, x에다 2 넣은 거야. 얘가 0 돼야 돼. 알아서 g는 0이야. 중요한 정보 하나 찾았다. 중요한 정보를 하나 찾았습니다. 자, 이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최고차 개수도 알았고 g1이 0인 거 알았으니까 조건 하나만 더 있으면 gx에 대한 거를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항등식은요, 항상 항등식에서는 수치 대입하는 게 기본이에요. 수치를 내가 적당한 걸 넣을 수 있어요. 항등식에서는 항상 수치 대입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x에다가 얘가 사라지게 만드는 수를 넣는 거예요. 그럼 g0가 구해지거든? 항등식이니까 수치를 내가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x에다 2 넣은 이유는 뭐라고? 요거 분모 0 되는지 찾아보려고 2 넣은 거야. 근데 실제로 분모가 0이 됐어. 얘 분모가 0이 됐으니까 분자 얘도 0 돼야 돼서 이거를 찾아냈잖아. 이거 좋은데 그리고 또 적당한 걸 내가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f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니까 얘가 없어지도록 x에다 0을 넣는다고요. 0을 넣으면 3, 0, 그러니까 0은 좌변이 0이니까 0은 3 곱하기 g 0 여기다 0을 넣었더니 이게 되는 거야. g0은 또 0이야. 와, 이 두 가지 조건을 한 번에 알아냈어. 너무 좋죠. 그러면 얘까지 같이 이용해주면 gx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최고차 개수 x랑 x 빼기를 인수로 갖게 되는 거죠. gx가 결정이 됐다. 여기 지울게요. 이렇게 천천히 구했더니 뭔가 실마리가 거의 다 끝났지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그럼 gx가 이게 나왔고요. 이제 f는 잠깐만 f는 지금 f한테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1 넣으면 f1은 1이라고 못해. 여기 g1을 통해서 f1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서 저 항등식에다 x에다 1 넣을게. 자, 여기다가 x에다 1을 넣자. 그럼 g1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1 넣으면 f1 g1이 여기가 여기 2분의 5고요. f1은 g1은 0이네. 1 넣었더니 1이야. 그 f1은 1 넣었어. f1은 1을 넣었고 f2랑 g랑 같다는 조건도 있었잖아. 그래서 f2는 여기서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f2는 여기다 2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인가요? g랑 같은데 얘가 마이너스 4여서 요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fx는 1차식이니까 fx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다. 그래서 fx를 그냥 뭐 편하게 놓을게. 어떻게 놓을까? ax 더하기 b 정도로 놓을까요? 이거 각각 대입하지 뭐.
그래서 F1은 A 더하기 B는 1이고요. 2 넣었더니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였어요. 둘을 빼버릴까요? 우선 마이너스 A는 뺐더니 5인가요? A는 마이너스 5고요. 맞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면은 B는 얼마야? 6이에요. 다 됐다. 다 끝났다. 이제 fx, gx를 다 찾았습니다.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되겠습니다. 왜 늦었지? 늦는다 연락한 건 알았어요. 왜 늦는다? 학교에서 해야 될 그래서 해야 될 게 있었죠. 문제는 열심히 풀었어요? 198번. 자, 여기 198번 풀고 있으니까 보세요. 자, 여기 F가 구해졌고요. G도 지금 아까 어디 있어? G. 여기 G. 여기 다 구했잖아요. 다 구했으니까 이제 저기다가 다 대입해서 마무리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얘는 우리 극한값을 이미 구하지 않았을까? 얘는?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차 계수를 다 얻어냈으니까 이거는 극한값을 구한 것 같아요. 여기 다 찾았잖아요. fx의 제곱이면 25 최고차 계수. 그 다음 gx는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은 마이너스 2분의 25예요. 자, 하나는 알았어. 그러니까 저 왼쪽 것만 계산을 해야 돼요. 왼쪽 거는. 왼쪽 거 계산해서 마무리 해보러 갈게요. 2로 갈게. 갈 때 fx 빼기 gx 제곱 플러스 빼기 2x 분의 g의 x 빼기 1이니까 여기다 x 빼기를 넣어야 되거든. x 빼기 1 넣으면 마이너스 2에 x 빼기 1 x 빼기 1 넣었으니까 x 빼기 2 이렇게 되겠다. x 빼기가 지워지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가 되겠네. 그치? 분모만 좀 정리할게요. 분모만 2x 제곱 빼기 7x 더하기 6인가? 인수분해가 잘 되겠죠? 어떻게든? 자, 아무래도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겠죠? 마이너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분모 인수분해까지 다 됐으니까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은 이렇게 소거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극한은 이제 2만 대입해 주세요. 분모에 2 넣으면 1이고요. 분자에 2 넣으면 마이너스 2예요. 됐다. 끝났네. 그 두 개 곱한 게 k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25다. 답은 20. 자, 요게 답입니다.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극한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풀었나 이거? 영상을 꼭 보세요. 199번. 꼭 다시 푸셔야 돼. 2번, 3번 푸셔야 됩니다. 2번, 3번. 본인이 스스로 풀었는데 선생님하고 거의 똑같다 그러면 솔직히 다음에도 풀 수 있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풀었어. 약간 시간이 걸렸더라도 내가 풀었잖아? 그럼 다음에도 풀려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수학이. 내가 혼자 고민해서 푼 거는 아무리 어려웠어도 다음에 풀면 잘 풀립니다. 시간만 좀 걸릴 뿐이지. 다만 본인이 혼자 푼 게 아니야. 선생님 설명을 들었잖아? 그럼 100번 들어도 내가 풀라고 하면 안 풀려요. 100번 들어도 소용없어. 본인이 다시 풀어야 돼. 야, 이 필이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이 노란색 필이. 이거 좀 뭔가? 못 푼 친구들이 좀 있구나. 199번 못 풀었니? 네. 서현이 풀었어? 지율이 풀었어? 지율도 못 풀었던데.
참 지연아 이거 문제는 다 풀어봤어? 199번은 뭐야? 풀어줘. 학교에서 뭐 근데 왜 얘도 꺼져 있고? 아니 필기 필기하는 중이야? 199번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앞에 198번이 더 어렵거든? 자, 최고차 계수가 1이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o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요. fx는 3차 함수예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fx 빼기 1 극한이 존재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곱하기 gx가 SFX요. x 곱하기 fx가 뭐보다 커요? 마이너스 4x 제곱이 네. 제곱 더하기 x. 그래도 이걸로 보니까 더 잘 보이기는 해. 책으로 볼 때. 이 밝잖아 얘가. 아니 책으로 보면 이게 나는 이 등이 나한테는 어둡거든. 책으로 보면 잘 안 보이거든. 크기가 비슷해도 잘 보입니다. 자 이렇게 주고서는 F5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좀 쉬운데 아쉽다. 출발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극한이 존재했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F0은 1일 수밖에 없어요. 극한이 존재했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지금.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다항함수니까 극한 값하고 함수하고 같아서 당연히 F0은 1일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F0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F0은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x 이퀄 0일 때 y는 1을 뚫고 지나가는 형태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뭐 접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뚫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접하면서 이렇게 바운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지 저럴지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거죠. 이럴지 저럴지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이거이면 문제가 된다는 것만 확인돼요. y는 1을 뚫는 거예요. y는 1. x축이 아닙니다. y는 1을 0일 때 x가 0일 때 y는 1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바운스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위로 아래로 어디로 바운스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운스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 거예요. 뚫고 지나갔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라고 해볼게. 예를 드는 거야. 이거는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뚫었다고 쳐볼게.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가 1보다 작지. x가 0보다 클 때는 fx가 1보다 크단 말이야. 이게 뭘 의미하죠? 절대값이 이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풀고 이때는 플러스 달고 푼다는 게 다른 거지. 그래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푸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플러스 때 왜 마이너스를? 0 마이너스 0. 0보다 작을 때 0의 좌극한이 이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괜찮을까? 이 모양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 이때는 0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x분의 fx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1보다 크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얘들아 이거 어때? 선생님 이 단어는 미분 단원이 아닌데요? 아이 그래도 우리는 배운 걸 모조리 다 써먹어야 돼. 아는 건 다 써먹는 거예요.
적어도 그 미분계수 정도는 이번 시험 범위 안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아는 건 다 써먹어야 돼요. 아, 선생님 이게 왜 이거죠? F0이 1이라니까? 얘가 F0이에요 여러분. 이게 F0. 그럼 이게 0,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이잖아. 그러니까 f 프라임 제로지. 0, 선생님 0 마이너스로 가는데요. 좌미분계수긴 한데 f는 무슨 함수입니까? 다항 함수예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나 다를 일이 없어요. 정확히 하면 좌미분계수입니다. 정확히 한다면 사실 정확히 좌미분계수를 이렇게 표기하진 않습니다만 원래는 이게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이렇게 표기해요. 우리는 좌미분계수를 이렇게 표기하는데 그게 상관이 없다고 이게. 왜냐하면 미분 가능하니까. 좌미랑 우미랑 어차피 같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정 불편하다면 이렇게 써줄게. 좌미분계수. 근데 얘가 누구랑 어차피 같아? 얘가 당연히 얘랑 같아. 왜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F는 다항 함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좌미분계수지만 실제로는 얘랑 같아. 마이너스. 얘는 그냥 오미분계수. 근데 얘도 그냥 F 프라임 제로로 갈 거야. 존재한다고 했지? 존재한다고 했잖아 극한이. 이거의 극한이 좌우가 같아야 존재하는 거잖아. 존재하니까 둘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F 프라임 제로가 얼마란 소리예요? 0이란 소리입니다. F 프라임 제로가 0이라는 이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자 그럼 저렇게 뚫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렇게 뚫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렇게 뻑 뚫으면 안 돼요. 여기 0에서 미분계수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모양은 어떤 모양이 가능한 거야? 이런 모양은 가능한 거야. 이런 모양은 가능한 거죠. 아 이런 느낌인가 보다. 혹은 저렇게 되거나. F 프라임 제로가 0이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거나 아니면 저런 모양이거나 저런 모양. 여기서 이런 모양이거나. 뭐 지금 초고척의 수가 1이니까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이거나 이런 느낌일 거라는 걸 알고 마무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해줄게요. fx를 어차피 0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x 제곱 x 빼기 알파. 아이고 얘가 x축이 아닙니다. 됐어요? y는 1을 뚫을 거야. y는 1을 이렇게 뚫었다.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 맞죠? 이거는 여기도 0이면 요 모양이고 여기가 x좌표가 알파면은 요런 모양이고 y는 1을 기준으로 접했고 뚫었고 이해될까? 그래서 fx가 이렇게 정해진 거야.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자, 그 마무리는 저 남은 식 가지고 하시면 돼요. 남은 식. 자, 좀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저 두 번째 식에다 넣으면 x 곱하기 x 세제곱 x 빼기 알파 플러스 x죠. x 곱하기 fx입니다. 크거 하나 같다. 마이너스 4 x 제곱 더하기 x. 요게 항상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됐어요? x가 날라갔죠? 그치?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양변을 나는 x제곱으로 나눌래요. 그럴 수 있잖아.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눌게. 그러면 x제곱이 날아가니까 부동방이 안 바뀝니다. 부동방 안 바뀌어서 이게 x 빼기 알파 마이너스 4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판별식 이런 거 써도 돼요. 뭘 해도 되겠지. 뭘 해도 될 거야. 그래서 x제곱 빼기 알파 x 플러스 4 0 이상 이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x에서 성립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판별식 쓸게요. b제곱 빼기 4ac 0 이하.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4와 4 사이. 그렇구나. 다 됐어요. 구하는 게 뭐예요? F5의 최대값이요. F5의 최대값입니다. 그럼 F5는 여기다 5 넣었을 여기다 5 넣어야죠. 25 5 빼기 알파 더하기 1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4가 들어가야 최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을 때는 아마 최대가 될 것 같아. 그래서 9 곱하기 25가 얼마예요? 소리 225요. 225, 226이 답이 되겠습니다. 얘가 최대값입니다.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나는 좀 썰렁하다고 느꼈거든. 왜냐면 이거 두 가지로 나누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되니까. 괜찮지? 자, 한 가지 풀이 더 해줄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한 가지 풀이 더 해볼게. 자, 요 부분만 조금 요 부분만 조금 바꿔서 풀이할 거야. 있잖아. 지금 우리가 잘 풀었고요. 이렇게 풀면 당연히 되고요. 여기서 그냥 이래도 돼. 그냥 이러면 어때? fx 빼기 1이라는 아이를 gx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gx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하자. 절대값 fx 빼기 1을 gx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잖아요, 이게. 맞죠?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거든요? 좋아?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제로는 어차피 0인 건 확실하죠? 왜냐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며. 주제로라 0인 건 너무 확실하잖아. 얘가 사실은 G 프라임 제로예요. 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우! 얘가 존재한다는 거라고. 즉, 이 함수에, 이 절대값 함수에 0에서의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거야. 절대값 함수에 0에서의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얘를 잠시 요 놈을 px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gx라는 아이의 정체는 뭐냐면 gx라는 아이는 절대값 px예요. 근데 p0가 0이야 지금 현재. p0가 0이야. 지금 이렇게 x축을 이렇게 통과한단 말이야. 0을 이렇게. p0가 0이에요. 근데 이 절대값 함수가 0에서 미분 가능하대. 미분 가능한데 p0가 제로인데 미분 가능하면 p 프라임 제로도 0이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설명했었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절대값 함수가 꺾이면 이렇게 저 부분은 꺾어 올라가서 안 된다니까. 무조건 0에서의 미분 계수가 0 돼야 된다고 배웠잖아.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전에 정리해줬잖아요.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다시 한번 써줘. 혹시 오랜만이니까 좀 새로운 친구도 있으니까 한다면 절대값 fx가 x는 a에서 미분 불능이래. 미분 가능 아니고 미분 불능일 조건이 뭐였냐면 일단 fa가 0이어야 되고요. f'a가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럴 때 미분 불능입니다. 이게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꺾여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서 미분 불능이 돼요. 함수값이 일단 0인데 미분 계수가 0이 아니면 미분 불능인 거예요. 미분 불능일 조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FA가 이게 만약에 이 상태인데 FA가 0인데 절대값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미분이 가능하대. 그럼 그냥 F'A가 0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조건이야. 이게 조건이라고. 응? 이게 조건이라고. 자, 다시 한번 볼게. 자, 이게 지금 절대값 fx 빼기 1이라는 함수 어차피 3차함수예요.
거기에 절대값 씌운 거를 x로 나눈 거의 극한을 구하래.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란 말이야. 알고 보니까 0에서 얘가 이 절대값 함수가 0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얘 0 대입하면 1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0일 때 이렇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단 말이야.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 이런 모양. 이해됐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로 놓고 풀어주면 돼. 알겠죠? 이렇게 놓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사실은 보자마자 할 수 있어서 너무 땡큐. 그냥 보면 이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게 내 입장이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걸 보자마자 그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눌 필요조차 없었어. 보니까 뭐야? 아, 절대감수의 미분 가능성이네. 왜 저거의 미분이 0이겠네? 0에서 아시겠죠? 됐다요. 자, 그 다음 쉬었다 할게. 쉬었다. 남은 문제들 다시 해.